입지론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입지론 있죠? 자, 입지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 밑에 많이 있습니다. 시험하고 큰 관계 없으니까 안 보고 145페이지 용어 정리 한번 볼래요? 박스 안에 입지론과 적지론 용어만 한번 보고 갑시다. 입지론이, 입지는 뭐예요?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입지론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입지론은 뭐다? 위치 결정이 되겠죠? 주어진 부지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주어진, 자, 그럼 용도, 주어진 용도 됐죠? 주거가 주어지면 주거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는 뭐다? 위치를 결정한다.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입지론은 부동성과 관계있고, 적지론은 뭡니까? 이 땅의 적합한 용도를 결정합니다. 주어진 부지가 있으면 뭐를 결정한다? 용도를 결정한다. 어떤 용도? 적합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적지론인데, 자, 적지론은 우리가 토지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봤고, 입지론은 부동성에서 봤을 겁니다. 자, 그 용어만 하고 한 장 넘깁니다. 넘기면, 자, 농업 입지론 있고 공업 입지론 있고요. 쭉 놓죠. 그죠? 좀 지나면 자, 상업 입지론 이런 게 쭉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되겠죠? 상업 입지론. 자, 있겠죠? 자, 입지론 종류들이 저기 있네. 자, 제일 먼저 농업 입지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티내는 입지론이 있습니까? 자, 농업 입지론 티내는 입지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글자가 좀 많이 적어놨죠? 티넨이 가장 강조한 것은 위치와 수송비입니다. 자, 티넨이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다? 위치와 수송비. 글자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엄청 많이. 이 독일의 기족입니다. 독일 기족인데, 이 독일 기족인 티넨은 뭐를 가장 강조했다? 위치와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위치와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는데,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해서 이 티넨 입지를 위치지대론이라고 쓰기도 한다. 뭐다? 위치지대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이 티넨은 6개 띠를 형성했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읽어볼래요? 6개라는 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개 원. 자, 요 6개 원을 만들어 놓고 티넨이 자신이 만든 권역이라서 티넨권이라고 썼습니다. 자, 티넨권에서 자, 땅의 위치를 교차시킨다 해서 입지 교사서를 전개했습니다. 요거를 전개했거든요. 자, 그러면 1원, 2원, 3개, 4개, 5개, 6개 띠를 원을 형성했습니다. 자,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중심지에만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어디만 시장이 있습니까? 중심지에만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지예요. 중심지에 뭐가 있다? 시장이 있다고 가정했거든요. 자, 그럼 중심지에 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중심지에서 위치가 멀어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중심지에서 시장이 뭡니까? 가까우면 수송비가 뭐다? 절감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지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지에 가까우면 수송비가 절감되니까 지대가 높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지대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자, 6개 띠를 형성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생산비가 들까 안 들까요? 생산비가 들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면 생산비가 들게고, 자, 생산비가 들었으니까 이걸 싣고 가면 수송비가 들까 안 들까요? 수송비가 들겠죠. 이걸 들어서 물건을 팔면 매상고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면 팔아는 거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차감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지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T년의 지대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대 공식이 중간에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한계지라 부르겠습니다. 여기를 뭐다? 한계지. 여기까지만, 6번째 원까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 상태를 말합니다. 0인 상태를 한계지라 부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계지에서 제가 6번째인 한계지에서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이 위치에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야채를 한 상자 생산해 보겠습니다. 야채를 한 상자를 생산해 보겠죠. 그러면 야채를 한 상자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만약 생산비가 5,000원이 들어갔다 가정합시다. 그럼 야채 한 상자 생산인데 생산비가 5,000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야채를 만들어서 시장까지 갖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수송비가 들까요 안 들까요? 수송비가 들겠죠. 수송비가 5,000원 들어갔습니다. 수송비가 5,000원 들어갔다 봅시다. 시장 가서 야채 한 상자를 파는데 10,000원을 받았어요. 어디서 갔습니까? 6번째 원에서 갔습니다. 한계지에서 갔습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대가 제로를 우리가 한계지라 씁니다. 자, 6번째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5번째 원에서 제가 요 위치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요 위치에서 5번째 위치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생산비 5,000원 똑같겠죠.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위치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졌습니다. 4,000원 들었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팔았으니까 똑같이 얼마 받을까요? 10,000원을 받았겠죠. 자, 수송비 전략액이 얼마다? 1,000원이 지대가 발생했어요. 자, 네 번째 위치였습니다. 네 번째 위치에서 야채를 한 상자를 생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이 농사를 지금 생산비 5,000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송비가 절감된다 안 된다? 위치가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물건을 갖고서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더니 수송비 절감액이 뭐다? 2,000원이 지대가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첫 번째 원인 중심지에서 같은 사람이 야채를 생산해 5,000원 들었죠. 중심지에 있으니까 싣고 갈 필요 없죠. 수송비 제로니까 이거를 얼마 받았습니까? 똑같이 10,000원을 받았다면 지대는 얼마가 됩니까? 5,000원이 발생되었겠죠. 자, 수송비 절감의 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 형성할까요? 안 할까요? 수송비와 지대는 어떤 관계 형성한다? 반비례 관계 형성해요. 그래서 T년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뭐 된다? 위치와
수송비. 요 두 개는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많이 적어놨겠죠? 자,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농작물의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뭐가 일정하다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자, 이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여기 이해됐습니까?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매상고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지겠죠. 지대는 토지로 물리들은 줄 것 쓰면 수송비 차이로 결정된다. 뭐로 결정된다? 수송비 차이로 결정됩니다. 자, 수송비 차이로 결정된다. 줄자 긋습니다. 어디에 농사를 짓느냐, 어떤 위치에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치지대라고 부른다. 자, 입지를 교차했다는 것은 땅의 위치만 교차해서 농사 지었잖아. 이걸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부르고, 동그라미 2번. 자, 이 위치지대를 수송비는 서로 자 지대하고 뭐다? 반비례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수송비 전략분의 지대가 됩니다.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뺐죠. 그럼 지대 공식이 만들어졌고, 이 지대 공식은 암기하셔야 된다. 암기해야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를 풀 수 있다?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네.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작물에 따라 한 개 지대 곡선은 달라지죠. 그럼 이거는 자, 집약농업과 조박농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읽어볼래요? 농작물을 달리하면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을 입지 경쟁시키면 중심지에서 가까우면 여기까지 누가 이 거리까지 집약농업을 차지하고, 중심지에서 여기까지는 조방농업이 차지하겠죠. 자, 그러면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이 있다면 집약적 농업은 급경사가 되고 가파른 경사가 되고, 조방적 농은 완만한 경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집약적인 농작물은 한계지는 가파르고, 자, 되겠죠? 자, 조방적은 반대말은 뭐다?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되겠죠? 집약도가 비교적 낮은을 조방적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4번 시장과 거리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이고, 시장과 거리가 멀수록 조방적 농업죠. 여기 이제 시장에 있었잖아. 시장과 가까이 있는 것은 집약적 농업. 이해됐습니까? 시장과 먼 것은 조방적 농업이 차지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면 딱 공부한 끝. 자, 나는 T의 입지를 이해 안 되면 요거라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용어라도 기억하시고. 자, 공업입지론 한번 가보십니다. 공업입지론 배브라는 사람이 주장했죠. 공업입지론. 자, 공업입지론. 제일 먼저 노는 게 뭐다? 배브부터 보겠습니다. 배브는 최소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장을 입지하는 게 낫죠. 얘도 뭐를 가장 중요했습니까? 수송비의 조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봅니다. 제일 강조한 게 수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배브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다? 셋째 줄 밑에 뭐를 중요하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 인자로 봤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료가 있어요. 여기에 원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료가 쫙 존재하고 있어요. 원료지. 자, 원료지에서 쭉 떨어지니까 여기 시장이 여기 딱 존재해. 시장이. 자, 그러면 원료지와 시장이 있다면 공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중간에 있겠죠. 그러면
원료지와 시장 사이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료지에서 공장까지는 원료에 대한 수송비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들 것이고, 완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시장까지 싣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제품의 수송비가 들까요, 안 들까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어떠한 지점에 공장을 입지하는 것이 이 수송 비용이 가장 뭐다? 극소화되는 것에 공장을 입지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걸 묻는 것을 베이브 이론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료지 가까이 가면 좋은 것들이 있겠죠. 한 곳에 원료가 편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곳에 원료가 편제되어 있어요. 자, 한 곳에 원료가 편제되어 있다. 이걸 편제 원료라 써도 됩니다. 되겠죠? 다름으로 한 곳에 원료가 국한되어 있다 해서 국지 원료라 씁니다. 자, 우리가 스키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 어디에 풍부할까요? 충북 단양이라고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 석회석이 풍부하므로 시멘트 공장은 자, 충북 쪽에 있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원료가 있는 곳에 공장을 입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완제품을 만들면 중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늘까요? 줄어들겠죠. 중량 감소 산업이라 씁니다. 자,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들은 어디로 간다? 원료지 가까이 가는 것이 운송비가 절감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보편 원료라 씁니다.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하는 것을 보편 원료라 쓰겠죠. 보편 원료 이렇게 씁니다. 자, 보편은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하는 것을 보편 원료라 쓰는데, 가장 대표가 뭐다? 물입니다. 물은 거의 다 아무 곳이나 다 있죠. 공기도 다 있잖아. 이런 종류들은 아무 곳이나 쉽게 원료를 구하는 것을 보편 원료라 씁니다. 우리가 청량음료 같은 것은 원료는 얼마 안 되죠. 거의 뭡니까? 물이잖아. 이런 것은 완제품의 중량이 어떻게 될까요? 완제품의 중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걸 중량 증가 산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게 낫습니까? 시장 가까이 공장을 차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리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울 수 있습니까? 원료가 부패하기 쉬워요. 자, 우리가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조림이 있습니까? 자, 통조림 공장이 되겠죠. 이걸 통조림 공장이나 수산물 공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수산물이나 통조림이나 같은 물입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바닷가에 가도 된다는 겁니다. 원료지 가까이 갑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이 부패하기 쉽겠죠. 하기 쉬운 것은 일로 갑니다. 자,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일로 갔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부 공장도 있고 되겠죠. 두부 공장, 뭐 제빵이라든지 빵 공장 있죠.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 갔습니까? 시장 가까이 가는 거겠죠. 자, 중량이 늘어나니까 청량음료라든지 되겠죠. 음료라든지 맥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중량이 증가하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막걸리란다. 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량이 감소하는 것은 목재 공장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목재 공장, 시멘트 공장, 그죠? 재련 공장, 이런 등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료지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시험에 나오면 원료 지향형 산업이냐 시장 지향형 산업, 이거를 반대로 문제를 바꿔냅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료지수라는 공식이 있어요. 뭐있더라? 원료지수. 지수는 분수라는 것입니까? 지수는 뭐를 말하고 있다? 분수란 표시입니다. 분수로 표현했다 뜻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분수로 표현하면 여기는 무슨 원료입니까? 편제 원료, 국지 원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 때, 자, 이 편제란 말을 써도 되고 국지라 써도 같습니다. 이 편제 원료에 대한 중량이 있겠죠. 중량이 있고 여기 있는 것을, 자, 무슨 원료? 보편 원료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편제 원료도 있고 제품도 있잖아. 그죠? 제품 중량이 있습니까? 네, 편제 원료, 국지 원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제 원료, 원료에 대한 중량과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제품의 중량을 싣고 가야 되겠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했을 때 기준이 1입니다. 분수의 기준은 1입니다. 1이 되면 원료지에서 시장사에 아무 곳이나 공장을 만들어도 될까 안 될까요? 이걸 뭐다? 자유지향형 입지산업이라 습니다. 이걸 뭐다? 자유지향형. 자유 뭐다? 지향형. 입지산업이라 습니다. 입지산업인데 첨단 산업들입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반도체 이런 거 있습니까? 핸드폰이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항공기 산업 같은 거 있죠. 자, 한마디로 기술 집약적, 기술 집약적 산업이 됩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종류가 뭐다? 반도체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다? 자유지향형 입지산업이라 쓰고, 만약에 원료지수가 1보다 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있다? 원료지 가까이 가는 게 남습니까? 원료지 지향형 입지산업이라 씁니다. 공식 하나 만들고, 1보다 적으면 뭡니까? 제품이 더 무겁다는 결론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시장이 있는 곳이 시장 지향형, 시장 지향형 입지산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시장 지향형, 시장 지향형 입지산업,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원료지수 공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원료지수 공식. 입지 중량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중량은 한 적어볼게요. 그냥 보면 입지 중량, 요것도 볼래요? 여기는 원래 원료지수 공식이겠죠? 자, 편제나 국지나 같습니다. 국지 원료라는 중량에다가 뭐가 하나 플러스 됐어요? 제품 중량이 하나 더 플러스, 이거 100분입니다. 제품 중량이 플러스 됐고, 밑에 제품 중량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얼마요? 2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2가 되면 자유지향형 입지산, 1보다 크면 원료지향형이고 2보다 적으면 시장이 같아요. 이거를 말해요. 입지 중량은 기준이 얼마란 거예요? 2고, 원료지는 기준이 1이라는 그 차이점밖에 뿐이에요. 자, 그거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오른편에 한 볼래요? 오른편에 보시면 보편원료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보편원료는 자, 아무데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줄 걸래요? 물과 공기라고 적어놨습니까?
이 보필로는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그래 시장 지향령 입지 산업이라 쓴다. 편제 원료, 국지 원료 같습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있대요. 어디만 있다?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원료 지향령 입지라 쓴다. 자, 원료수 입지 중량, 공업 입지 그 밑에 한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자, 1번 중량 감소 산업인 경우. 자,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원료 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낫대요. 자, 2번에 중량 증가 산업이 있죠? 중량 증가 산업은 자, 원료수 1보다 적게 나타나니까 시장 가까이에 공장 입지하는 게 낫대요. 원료수가 1이면 아무 곳이나 있어도 됩니다. 수송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유지향령 입지 산업이 된다. 그래서 4번에 따라서 원료 지수 1보다 크면 원료 지향령, 원료 지수가 1보다 적으면 시장 지향령, 원료 지수가 1이면 자, 자유지향령 입지 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읽어보시고. 노동지향령 입지 산업은 뭡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후진국 산업이라 보통 봅니다. 어떤 산업? 후진국 산업이니까 셋 줄에 노동비가 저렴한 지점에 최적 입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후진국 가야 됩니다. 동남아로 가야 되겠죠. 이걸 노동지향령 입지 산업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후진국일 때 이거 많았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국제산업에 가지고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었죠. 까만 고무 신발이라나, 그죠? 까만 거, 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걸 노동지향령 입지 산업입니다. 대구는 섬유가 유명했죠. 이런 거 다 동남아로 나갔잖아, 그죠? 섬유, 신발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만들어봤자. 자, 직접 지향령 입지 산업입니까? 기술 연관성이 높은 경우 줄 것입니다. 기술 연관성이 높은 경우. 여기는 포인트는 뭐다? 비용이 절감되어야 됩니다. 셋째 줄에 뭐가 절감된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향령이라 쓴다. 자, 그러면 뭐를 대량으로 하면 뭐가 절감된다? 원가가 절감되면 기술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요? 기술 연관성 있는 산업끼리 공장을 모아놓으면 뭐를 대량으로 하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직접 지향이라 쓴다. 자, 밑에 원료 지향령이냐 시장 지향령이냐 비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교해 두셔야 되겠죠. 나왔던 거 또 적어놨네, 그죠? 원료 지향령은 뭐다? 자, 제품이 값이 비싸고 소비량이 중량 감소를 한번 줄 것만 되겠네. 자, 2번은 국지 원료 편제 원료 많이 사는 공장 되겠죠. 자, 원료 수송비가 비싼 경우 되겠죠. 자, 5번에 원료가 부패하기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재련, 통조림이나 냉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자, 시장 지향령 봅니다. 중량 증가 산업 딱 줄 거고요. 보편열로 있습니다. 아까 보편열 봤죠? 자, 그래서 제품 수송비가 원료보다 큰 산업이 되겠죠. 중간재 완제품 공장이고, 자, 제품이 부패하기 심한 경우 있죠. 청량 음료, 제조, 맥주, 자, 제빵 이런 거 있더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했는 것이 되고요. 자, 레시론을 한가 보겠습니다. 레시론은 자, 셋째는 인극대화 그것만 줄 거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마지막 줄 것입니다. 이걸 자, 레시인데 최대 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을 입지한다. 자, 공업은 뭐가 좀 중요합니까? 배부 이론만 좀 정리하시면 끝. 자, 크리살르 중심지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살르 중심지 이론에서 정리할 것이 있는데, 자, 크리살르 중심지 이론은 이론의 전개하는 거 찾았습니까? 이론의 전개를 찾았죠. 그게 4번을 발표합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찾았어요. 중심지 성립 조건 요거 봐둬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중심지 이론은 두 사람이 있어요. 허프라는 사람과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지론. 자, 중심지 이론이라고 했죠. 누구 이론입니까? 크리스탈.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지론 없고, 허프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도 있죠? 허프라는 사람도 중심지론을 정리했는데, 비교를 하면 이 크리스탈 중심지론은 자, 시장 측면으로 왔습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시장을 측면 보니까 시장에 가니까 수요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나를 말해요. 만약에 시장에 물건 살 사람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장사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시장의 입장이니까 거시일까요? 미시일까요? 네? 거시는 넓은 면을 우리가 거시적이라 씁니다. 이걸 거시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허프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왔어요. 시장의 입장으로 왔어요. 개인의 입장으로 왔어요. 개인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 개인마다 개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개성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겠죠. 자, 개인의 입장이 데모로 인하여 이거는 거시일까요? 미시일까요? 미시적 분석이라 씁니다. 두 개를 바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끝. 자, 그러면 크리스탈 중심지에 2대 요소가 있죠. 자, 방금 2대 요소가 뭘까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2대 요소라 씁니다. 자, 이 상점을 중심지라 하겠습니다. 이 상점을 중심지라 씁니다. 중심지. 상점이니까 여러분, 자, 장소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장소. 상점이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자, 점포가 차지하는 장소를 중심지라 씁니다. 되겠죠? 그럼 이 상점에서 점포가 차지하는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여기에 자, 상점을 만들었을 때 이 사장님이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요구되는 수치겠죠. 이걸 줄여서 최소 요구치라 씁니다. 이 사장님의 입장은 최소한 요구되는 수치가 있는데, 최소 요구 수치가 손익분기점입니다. 최소 요구하는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보다 많이 수익이 돌아야 됩니까? 적게 돌아야 됩니까? 많이 돌았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이란 돈이 들어온다면 임대료 내고 전기료 주고 수도로 주고 직원 월급 주고 남는 것이 본인에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른 데 이 사장님 일하러 가도 300을 번다면 이 장사에도 최소한 이 사람은 얼마 들고 가야 된다? 300원 들고 가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이걸 최소 요구치라 씁니다. 최소 요구치보다 적게 오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적자겠죠. 그런데 물건을 팔았는데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적게 팔아야 되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많이 팔아야 되겠죠. 이걸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재화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이 재화의 도달했습니다. 재화를 팔았으니까 도달 범위를 쓰든 거리를 쓰든 관계없습니다. 시험은 범위로 놓을 겁니다. 범위든 거리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책들은 거리, 어떤 책은 범위로 적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요, 적어요? 크죠. 크면 이 두께가 뭐가 발생한다? 이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께만치 뭐가 발생했다? 이윤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제로가 됩니까? 제로를 우리가 한계치라 쓴다. 제로를 뭐다?
한계치. 0이 되는 점을 한계지점이라 쓰는데 이를 한계지점으로 기출했습니다. 자, 한계지점 뭐다? 0인 지점을 한계지점, 0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이런 상점이 존재했을 때, 이런 상점이 존재했을 때 만약에 시골 같으면 독점일까 아닐까요? 독점이죠. 그러면 이게 독점은 단일 중심지입니까? 예? 단일 중심지는 상점이 하나밖에 뿐이니까 원형입니까? 육각형입니까? 그림이 원형이죠? 뭐된다? 원형입니다. 하나 뺏기니까 경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시가 되면 만약에 최소 요구치가 1000명 정도 고객이 와야 되면 1000명마다 상점 한 개 만들어진다는 결론이 생깁니까? 도시는 인구가 많지요. 그러면 상점이 같은 상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이런 경쟁하는 상점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경쟁하는 상점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수의 중심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중심지가 다수가 생겼어요. 다수의 중심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중간에 뭡니까? 경쟁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이 중간에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경계들이 생기는데 되겠죠?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는 어떻게 되게 된다? 다수의 중심지가 생기면 어떤 형태다? 육각형이 되었습니까?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지 이론이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하려면? 중심지 이론이 성립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줄을 긋습니다. 어디 밑줄을 긋는다? 4번 줄 긋습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 씁니까?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 엄청 어렵게 적어놨네.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 내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적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렵게 적어놨어요. 좀 쉽게 적어놓으면 나을 건데. 그래서 5번 보니까, 자, 만약에 중심지 상권이 단일이면 원형이고 다수면 뭡니까? 육각형을 이룬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했습니까? 그걸 적어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용어적 이제 중심지는 주변의 배우지의 재화를 습을 적어놓은 장소라 동그라미 칩니다. 장소. 장소가 뭐예요? 상점을 말합니다. 상점. 장소만 줄 거 없습니다.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고객 수입니까? 이마에 와야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단의 공간 범위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중심지론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중심지론의 내용.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층성의 논리는 크기를 구분한 걸 계층성이라 씁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편의점은 규모가 커요? 적어요? 작죠. 자, 편의점. 편의점 규모가 적죠. 이걸 규모가 적은 것을 저차라 씁니다. 규모가 적은 것을 뭐다? 저차. 규모를 묻는 것을 계층이라 불러요. 중심지라 부르겠습니다. 자, 백화점과 비교를 하면
백화점은 규모가 커요, 적어요? 이걸 고차라 쓰겠습니다. 고차 계층 중심지가 됩니다. 자, 만약에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하고 뭐요? 대학교는 어떤 게 커요? 대학교 크죠? 초등학교는 뭡니까? 저차계층 중심지라면 대학교는 고차계층 중심지고, 중고등학교는 중차계층 중심지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뭐 붙인다? 중차로 붙이면 돼요. 자, 동사무소를 저차라고 한다면 시청은 고차라고 보면 되겠죠. 구청은 중차로 이렇게 용어를 붙이겠죠. 자, 그러면 저차계층 중심지는 이 중심지에서 이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예? 예? 자, 편의점에서 다른 편의점까지, 여기도 보니까요, 이 편의점 길 건너 보니까 또 수포도 있네. 대백. 뭐를 갈까요? 가깝죠.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자, 이쪽 백화점에서 다른 백화점까지는 거리가 어떨까요? 예? 거리가 멀다.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저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규모가 적겠죠? 규모가 적습니다. 일로 가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당연히 크겠죠. 자, 일로 가면 수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는 많겠죠. 수는 당연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일로 가면 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는 적어요? 수는 적죠. 줄어듭니다. 자, 네 번째니까 촘촘 분포되어 있어요? 예? 분포도가. 자, 분포도가 많습니다. 이러면 분포도가 줄어들겠죠? 분포도가 줄어들잖아. 분포도가 줄어든다. 순화 분포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차에서 중차, 고차로 가면 어떤 형태가 된다?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고차원 중심은 고차원 중심도 거리는 더 멀고 저차원 중심은 거리는 더 가깝다. 이거를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내용 알고 읽으면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해되겠죠. 2번 고차원 중심은 규모는 더 크고 다양한 중심지가 있고, 3번 저차원 중심에서 고차원 중심으로 갈수록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룹니다. 되겠죠? 자, 4번 중차원 중심지에서 포용하는 중차원 수는 고차로서 당연히 분포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자, 5번에 시장과 교통 행정에 따라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영향을 받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랠리 하겠습니다.